이준석 징계를 둘러싼 이 국민의힘의 내용 사태, 뭐 대다수 언론이라든가 또 이 정치평론가들은 엄청난 호폭풍이 불 것이다. 저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방송을 했는데 지금 이준석은 꼬리를 내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오차 범위를 벗어난 데드크로스가 되고 있는데, 오늘 리얼리미트가 발표한 것도 보면은 긍정 37, 부정 57로는 20% 차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갤럽도 37대 49, 그리고 RN서치는 42.6대 53, 다 오차 범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뭐 두 자릿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빨리 내용을 수습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굳건히 뒷받침해야 하는데, 자기들끼리 좀 싸움 벌여갖고 되겠습니까? 근데 이준석이는 오늘 최고위원은 불참을 한 것이죠. 최고위원뿐만 아니라요. 이준석이가 저는 이게 그 정당에 들어오면요, 불법 주거 침입죄라고 봅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예. 다음권이 정지된 사람이 어떻게 그 회의장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요. 다음권은요, 예. 이거는 이제 그 형성적 처분이랍니다. 형성적 처분 뭐냐면, 윤리위원회에서 6개월 다음권 정지 딱 의결하면 바로 이게 효력이, 그 자리에서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형성적 처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이미 이준석이는 딱 이 윤리에서 의결 순간에 다음권이 정지되면서 동시에 당대표도 이게 정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최고위원이 못 들어오는 거 당연하죠. 멤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들어오면 이게 사무처 직원 동원해가 그냥 멱살로 끌어내면 되죠. 그 불법 주거 침입입니다. 주거 침입.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지금 이게 권성동의 자기 정치예요. 권성동 해석이 당헌에는 뭐 좀 일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 권성동의 해석은, 자, 이준석이는 이제 그 직무가 정지된 사고죠. 사고잖아. 그럼 자기가 이게 6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6개월 직무대행하고, 근데 문제는 6개월 뒤에 이준석이를 다시 복귀시키는 거예요. 예, 6개월 정지니까. 6개월 뒤에 이준석이가 대표로 컴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남은 임기를 이준석이가 대표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면 그때 권성동이는 자기가 이제 원내대표 끝나니까 내가 당대표 나가서 하겠다, 이런 스케줄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하고 권성동이고 무슨 미래학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의도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권성동으로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지. 자기가 6개월 동안 대표 직무대행하고, 그 다음에 허수아비 이준석이를 대표로 또 몇 달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원내대표 끝나면 바로 이게 내가 당대표로서 나가서 2년 공천권까지 휘두르고, 그러면 이게 최고의 시나리오 아닙니까? 그래서는 저는 당의 비전이 없다 봐요. 그렇죠. 그런데 뭐 권성동이가 나와서 당대표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대표가 될지, 그건 저는 매우, 이번에도 원내대표 본인 실력으로는 됐습니까? 대통령이 뒤에서 이렇게 밀어줘갖고 된 거 아니에요. 원내대표도 겨우. 김태흠이 나왔으면 그거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정리해가지고 충남지사로 보낸 거고. 그런데 이준석이는 처음에는 뭐 팡팡 떴지 않습니까? 뭐 이의 신청을 하겠다, 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고, 뭐 그러든지 요새는 그냥 자명해갖고 머리 팍 숙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게 주말에 이준석이가 변호사하고, 변호사들 있잖아. 김영기 변호사부터 변호사하고 이게 측근들이 계속 회의를 했는데, 자, 이준석이가 할 수 있는 게 그 첫째는 재심 청구죠. 재심은 이게 그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돼요. 요게 신규성과 명백성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말은 윤리위가 심의할 때는 없었던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요게 기존 걸 깨트릴 수 있는 명백한 증거라 돼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김성진 씨가 갑자기 나 이게 접대한 적 없어, 그냥 이준석이 모의하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꾼다든지, 뭐 이러면 이게 재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아무런 사정 변화가 없잖아. 그러면 이게 재심은 하나만 하야. 하자마자 이게 바로 개혁시켜버려. 그럼 끝났죠.
가장 중요한 게 가처분이잖아요. 예, 효력정지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요거는 이게 이준석이가 옛날에 그 자기가 한 말이 있어. 그게 자업자득이야. 그때 이 강용석이가 예. 강용석이가 이제 그 강용석 변호사죠. 강용석 변호사가 이제 그 복당을 신청했잖아요. 얼마 전에. 예. 경기도지사. 근데 그때 최고위에서 복당을 안 시켜줬죠. 근데 이 강용석 변호사가 그때 가처분 낸다 그랬잖아. 그때 이준석이가 한 말이 있더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당 내부에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처분 민사 판사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런 말 했더라고. 가처분 해봤자 이게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정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법원에서 이게 판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다. 이게 지금 몇 번 그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처분 가보면 판사가 볼 때 정당 내부에서는 윤리위원회가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윤리위원회 9명이 정보를 가지고 정당하게 적법 절차를 판정한 걸 판사가 어떻게 그 효력을 정지시킵니까? 따라서는 이준석이가 가처분을 갔잖아요. 만약에 져버리면 치명타죠. 그걸로 끝장이죠. 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길 가능성이 0.0001%도 안 돼. 가처분이. 근데 자기도 고민하는 거지. 가가 지면 결정 다 법원에서도 인정한 거 아니냐. 이래 되잖아요. 되게 가처분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뭐 이런 정치권의 얘기는 무슨 그 절차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부적인 그런 내용 문제에 있어서는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정을 잘 아는 이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를 어겼을 리가 없잖아요. 다 거기도 뭐 법조인들이 그 당내 이렇다 할 율사들이 많은데 그거 절대 어기면 안 된다 해갖고 그걸 잘 절차를 잘 지켰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이게 절차를 잘 지키기가 답답할 정도로 좀 빨리 이게 친해지. 왜 이렇게 절차를 4월 달에 징계 개시 결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김철거에 기회 주고 이준석이도 기회 주고 아니 이준석이는 이게 그 3시간 동안 뭐 소명할 게 뭐 있다고 아니 3시간 동안 이게 그 들어준다고 얼마나 윤리위원들이 힘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요즘 이게 이준석이 별명이 국민의 힘이 아니고 국민의 암이더만 국민의 암. 그래요. 우리 암적 존재다 할 때 그 있잖아요. 이게 이준석이 말도 안 되는 개변 그 3시간도 다 들어주고 결국에 새벽에 결정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가처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최고위에서 뒤집으려고 뭐 이게 대표가 징계 처분권이 있다.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징계 처분권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뭐 윤리를 폭파시킨다, 폭파권이 있다더니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 아닙니까? 결국 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뭐 최고위 또 참석을 하려고 불복을 하는 그런 뜻으로 하려고 했는데 주변 참모들한테 또 이 율사들한테 들어보니까 당신 그랬다가 윤리에서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복을 해갖고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빚으면 다시 징계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완전 중징계다. 6개월이 아니라 지금 실질적으로는 종범은 2년을 받았지 않습니까? 종범. 그렇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는 당에 대한 기여도 뭐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김철근은 2년을 때렸지만 6개월로 해준 거야. 차라리 2년 때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갔다는 건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뭐 그런 절차적인 거 법적인 거 말고라도 좀 뭔가 이렇게 불복하는 행세를 하려면은 세력이 있어야 하거든. 세력이 당내에서 지원해주는 국회의원들도 아니 그러면 되냐고 뭐 달라들고 뭐 해야 하는데 하태경이 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태경도요 기회주의자입니다. 하태경도 이게 기회주의자니까 절대 자기 손해보기 안 났습니다. 지금 이게 정미경 최고위원은 돌아서버렸다고만. 제한테 계속 자기는 준성맘이 아니라고 좀 해달라고 계속 그래요. 그거 다 이게 돌아서고요. 저는 이게 그다음 2명은 저는 징계해야 된다 봐요. 이미 그 징계 그 제소했더라고요. 김용태 최고위원. 예, 김용태. 김용태 최고위원. 너 윤리 보고 뭐라 했어? 윤리가 쿠데타 한다 그랬어요. 또 무슨 대변인 하나 또 있잖아요. 쿠데타. 예. 그다음에 그 유승미 있잖아요. 유승미. 예. 윤리 보고 뭐라 했어요? 조폭이라고 그랬어요. 예. 조폭이라 했잖아요. 저는 이게 이런 사람들 징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판사한테 이게 윤리가 재판이거든요. 예, 그렇죠.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한테 당신 조폭이야
이러면 이게 바로 그냥 일주일 감치 구속됩니다. 예. 일주일 감치 구속돼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준석이가 아직도 이게 반성 안 하고 떠들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다니잖아. 이럴 때는 이게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별도의 품위유죄이면 또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해당 행위로. 더 중징계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진짜 2년 하면 자기는 복귀가 완전히 안 되는 거죠. 예. 총선 공천까지. 예. 이준석이 조심의 윤리 지금 이게 원칙대로 갑니다. 저는 자꾸 이게 이준석이가 말도 안 되는 게 억지 논리로 궤변 펴고 해당 행위를 하거나 예. 아니면 이게 뭐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난하거나 이러면 이게 이준석도 2년 이상 중징계 제명이나 예. 제명시키도 된다 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김용태 또는 이게 유승민 뭐 하태경이는 아직 그 정도 선까지는 안 넘거든요. 예.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그 한 줌도 안 되는 이준석 세력입니다. 한 줌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크게 그 빨리 수습될 걸로 봐요. 그래서 이준석이도 뭐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자기 정치 10여 년 한 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말빛을 많이 집니다. 그런데 이 이준석은 뭐 안장이다, 까마귀다, 대포 무슨 정치다 막 하면서 진짜 들을 수 없는 그런 악담 비슷한 것을 너무 많이 쏟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빚으로 작용하고 결국은 자기한테 그게 후가로 돌아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성찰을 이번에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이게 또 이게 중요한 게요. 저도 경찰에 이제 좀 알아봤더니 이준석에 대해서 이제 이거 알선 수재 점검밀 교사 있죠. 네. 기소 의견으로 한번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준석이 끝납니다. 알선 수재가 뭐냐? 이게 자꾸 방송하는 분들이 거꾸로 해가 뭐 하는데 알선 수재는 뭐냐 하면 어떤 게 알선을 해주겠다고 조건으로 대가로 이게 어떤 급부든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실제 알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이게 알선이 성공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너 김성지 한번 회사 오도록 내가 한번 도와줄게. 이러면서 이게 그냥 접대만 받으면 알선 수재는 기수입니다. 예. 이 말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자기가 알선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또 이게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알선 때문에 그 왔느냐 안 왔냐 이것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사기처럼 나 알선 해줄게 하고 돈만 받아도 알선 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알선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준석이 20번 접대한 거 부인 못 하잖아. 성접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접대가 뇌물입니다. 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너 김성진은 우리 박 대통령 한번 모시고 싶다. 그랬더니 이게 이준석이가 그때 그 비례의원 있잖아. 김상민. 네. 막 소개시켜 주면서 자기가 이게 꼭 모셔올 것처럼 이래놓고 이게 접대를 20번 받았잖아. 그러면 이게 바로 알선 수재는 기수입니다. 자기가 박근혜한테 힘을 안 써도. 따라서 저는 알선 수재하고 정건멸 교사로 이준석이는 어차피 이게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김철건이가요. 제가 요즘 주장하는 게 바로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재수의 딜레마. 독박을 쓰겠습니까? 지금 김철건이가 전과 5범이잖아. 이게 가중됩니다. 전과 5범이라는 게 집시법부터 음주운전 막 이게 다 선거법 걸려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김철건이가 정건멸 교사가 피해자로 됐죠. 김철건이가 구속되면 징역 한 2년은 논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이가 빠져나가고 김철건이가 구속되는데 김철건이 전과 6범 되잖아. 그러면 이 김철건 입장에서는 내가 이게 이준석이 산업인데 이준석이가 시켜가지고 신분을 간 건데 이준석만 그렇죠. 불면 김철건이는 집행유예로 풀리나요? 그러니까요. 집행유예로. 예. 그럼 이게 이준석이가 구속되겠지. 예. 자, 이 경우에 그런데 김철건이가 이준석이하고 뭐 자기가 이게 뭐 성산문 박평년 하위지처럼 완전히 사육신 뭐 이 정도 충성심이 없어요. 아니 원래 김철 원래 이게 다른 사람이에요. 안철수 거기 또 측근이라고 아니 돌아다니는 안철수 사람을- 전에 박상천부터 옛날 민주당 계열의 그렇죠. 보좌관 아닙니까? 예. 박상천 전 아니 대표. 김철건이가 이준석이 안지 몇 년 됐냐고. 그럼요. 둘이는 이게 돈으로 묶여진 이해관계로 묶인 사람이지 의리로 묶여진 사이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저는 김철건이가 재수의 딜레마에서 모든 걸 풀면 이준석이 지금 이게 그래서 홍준표도 그랬잖아. 재판에 신경 쓰라고. 지금 이게 자기가 지금 형사처벌되면 이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일각에서 이야기는 뭐 당원들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당권에 복귀를 하면은 자기는 이제 재도전을 하겠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이는 우선 방을 좀 빼야 할 것 같은데 대표실 방을 뺐습니까? 방에 들어오면 무단 주거 침입이라니까. 당사에 들어오면 무단 주거 침입. 지금 그동안 JTBC가 상당히 이준석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보도들을 꽤 했는데 최근에 그 이준석을 접대한 사람 그 장모 이사라고 장모 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지인하고 통화한 내용을 가지고 뭐 윗선이 있다. 또 그 이 7억 각서 투자 각서 그것은 뭐 돈이 아니라 다른 용으로 그걸 받았다 하면서 그게 윤석열과 안철수 단일화 때 아주 결정적인 문서로 작용했다. 안철수한테 가서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걸로 이준석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면서 뭔가 음모가 있는 것처럼 기획 무슨 징계랄까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JTBC에서 보도를 했고 그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 측에서도 음해다. 더군다나 이 단일화라는 것은 큰 대의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이렇게 단일화를 했는데 이걸 음해하면 되느냐고 이렇게 반박을 또 했어요.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저는요, 저는 이게 위선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봐요. 예. 아니, 이준석이 너 여기 20번 접대 받았어, 안 받았어? 너 여기 김철근이 보내가지고 7억 투자 유치해주겠다고 쓰고 성상납 없었다는 확인서 받아왔어, 안 받아왔어?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위선이 있든 없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말이에요. 이준석이 친하려고 위선이 있을 수도 있죠. 뭐 없을 수도 있고 근거는 없는 거다. 제 말은 이게 본인이 떳떳하고 본인이 아무런 범죄 안 했으면 어떻게 친합니까? 예. 이 본질은 이준석이가 20번 접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증거인멸 교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지 이게 굳이 뭐 위선으로 막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게 탄압받는 이미지 여기 속을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리고 이게 안철수 제가 단일할 때 그 과정을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정말 이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서 단일했지. 그 각서 하나 보고 이준석이 날려갈 것 같으니까 내가 대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단일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음모 아니냐.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좀 성숙하게 이 자신을 좀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야지. 이준석은 지금까지 그 행태를 보면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다 잘했다는 거예요. 다 남이 잘못한 거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내 탓이요 할 때 그게 정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이게 제가요 이준석이 있잖아요. 어제 제가 채널A 방송 12시에 나갔습니다. 채널A 방송. 이준석이 좀 깔라고 제가 여기 나갔어요. 가가지고 이게 그 노래 있잖아요. 이걸 이게 제가 공개 방송에서 엄청나게 비판해 버렸거든요. 뭐냐 이게 이준석이가 노래 하나 올려놨더라고. 그러니까요. 거기 그 바람의 빛깔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주제가입니다. 그 가사가 뭐냐? 가사가 이거예요. 얼마나 클지 나무를 베버리면 알 수가 없죠. 자기가 이게 정말 어린 나무인데 내를 베버리면 내가 이게 얼마나 큰 거목으로 성장할지 나무를 미리 베버리면 싹을 잘라버리면 나무가 얼마나 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정말 젊은 정치인 이건데 내를 왜 베버리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그때 방송에서 한마디를 했죠. 내 속담으로 니 돌려줄게. 뭐냐면 이게 그 이준석 나무가 얼마나 클지 안 클지 다 키워봐야 아느냐 말이에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 거목으로 자랄지 아니면 이 나무가 그냥 못 자랄지는 떡잎만 보면 딱 싹수가 는 노랗다. 제가 이게 싹수가 노랗다고 해서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이 하는 게요. 딱 이 두 명이거든요. 이재명이하고 유승민한테 배운 거예요. 유승민하고 이재명.
저는 싹수가 처음부터 이게 노래 가지고 너는 어차피 이게 큰 나무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정리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노래 가사를 올려놓고 한 번도 저는 이준석이가 자기가 잘못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한 번도 이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번에 6개월 돼도 인간 안 됩니다. 누가 그 경북대학교 심평 교수. 심평 교수가 경북대학교 인간이 안 심평 된다 교수. 그랬더구만요. 그렇죠. 그게 인간을 갖다가 이제 사투리로 그만은 이게 아무래도 인간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6개월 아니라 이게 뭐 6년 해도 인간 안 됩니다. 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지 만약에 6개월 뒤에 대표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봐요. 그렇습니다.